이제 이거는 뭐 또 이준석 전 대표를 좋아하는 분 입장에서는 또 이게 뭔 소리야 이럴 수도 있지만 저도 이번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의 그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을 듣고 사실 저는 약간 전율이 느낄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아서. 선명하죠. 정말 똑똑하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똑똑하죠. 했고 네. 거기에 환상 속의 그대의 가사까지 녹여내고 처치를 뭐 그 관련된 거 또 인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됐으면 저렇게 언론이 주목을 할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그걸 봐야 돼요. 민주당은.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민주당은요. 예를 들어서 뭐 꼭 BTS는 아니더라도 어떤 굉장히 그 센세이셔널한 어떤 뭘 일으키면서 나온 연예인을 대부분 깎아내리지 않아요. 그렇지. 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니까 깎아내릴 수는 있겠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봐야 돼요. 그렇지. 내공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그 히트곡 하나로 끝날 사람인지 원히트 원더인지 아니면 줄줄이 저기 라이브하면 삑사리가 나올 사람인지 저기 작곡을 했다는데 저 표절 아니야 이런 거를 검증을 하고 뭔가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나오자마자 하는 말이 다 아는 얘기 윤석열 그렇죠. 아바타 이런 단어를 쓴단 말입니다. 수석 대변이란 사람이 그래서 일단은 내가 그날 방송을 이제 그 생방으로 보고 있어서 내 다른 방송 들어가려고 대기하는 저는 거기 게 있었죠. 아, 그 현장에. 그날 되게 웃겼어요. 뭐 오. 하여튼 근데 나는 이렇게 보는데 그때 YTN이 틀어져 있더라고. 근데 그쪽 한쪽에 안민석 의원이 나와 있고 이쪽이 이태규 의원이 있었어. 아, 예. 근데 그분 말씀 잘하시는데. 근데 이제 딱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말이 딱 이제 수락연설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예. 어떻게 보셨냐 이거 하잖아요. 근데 뭐 안민석 의원이 말은 진짜 청산유수고 참 잘합니다 하더니 이제 아니 근데 불출마 선언하신 걸 어떻게 평가하냐 그랬더니 약간 동공이 흔들리더니 그렇지. 그 되게 평가하기 힘들잖아. 떨어질까봐 그런다는 거야. 비례도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밖에 못 하는 거예요. 무조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나간다는 거 자신이 없어서. 무조건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사를 그렇게만 보니 저 사람들 솔직히 얘기해서 언해피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국회의원 5선 아니라 50선 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5선이잖아, 5선. 남 끌어내리고 뭐 유권자한테 반말하고 욕하고 문자에다가 욕해놓고 잘못 눌렀다 그러고 무슨 윤지호하고 이게 뭐한 짓이냔 말이에요. 저거 최순실 그 돈만 찾아오면 바로 대통령 될 텐데 저거. 아니 뭐 몇십 조가 있다며. 그거 갖고 오면 우리나라 좋은 나라지. 신정혜님, 와 깜짝이야. 네,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화이팅 응원하고 있습니다. 헌신을 위한 용기를 내신 걸음걸음 만들어가시는 길에 함께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첫 등장부터 존재감이 너무 크더라고. 그럼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실 나는 걱정은 좀 했거든. 정치 경험도 없고. 정치가 뭐 별건가요? 사람들 마음 맞춘 얘기하면 정치가 되는 거예요. 괜히 뭐 있는 것처럼 온갖 무슨 회전 넣고 하는데 그냥 던지면 돼요. 뭐 이상한 기괴한 폼으로 던지면 되지. 그러니까 아니 진짜 나는 거기서 불출마해서 진짜 놀랐거든. 불출마한 게 참 잘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 그냥 네. 보통은 거기서 뭐 어디 출마 안 한다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저는 지역구도 안 나가고 비례도 안 나가 있습니다. 우리 막 한동훈 어디 나가나 매달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그 토요일 날 제 대학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얘기하다 이제 얘기하다 비대위원장 되면 어떡하냐 해서 난 100% 불출마한다고 이제 좀 거짓말하고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놀랬어.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논리가 있었던 게 뭐냐면 자 보세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장관, 법무부 장관 역할 잘 왔는데 굳이 정치권에 지금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지. 정치를 하고 다시 법무부 장관이나 행정직으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그냥 로펌 가거나 이게 다인 거예요. 그렇지. 그거 하려고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이고 그럼 정치를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제 그래 결심했었잖아. 그렇죠. 자, 그럼 정치를 하겠다는 게 이준석 대표처럼 원내 진입이 목표겠어요? 아니죠. 장관까지 하는 마당에 당연히 대선을 보는 정치를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렇지.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라고 해도 뭐 선거를 어느 정도 잘했다고 치고 뭐 어쨌든 선거를 지났어. 그 자기가 국회의원이 돼요. 그럼 뭐가 되냐면 초선이 돼요. 그렇지. 초선이 되지. 초선입니다. 초선은 국회는요 계급사회예요. 아무리 뭐 써도 초선이면 계급사회. 네, 초선은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잘해야 원내 부대표. 네. 그렇지. 네, 뭐 대변인 뭐 이런 거예요. 뭐 이재명 대표하고 있으니까 또 어거지로 또 저 당은 참 좋은 당이야. 근데 그걸 하겠냐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 머물고 있는 순간
모든 표적이 돼요. 민주당이 몇 석을 가질지 모르겠는데 22대 국회 표적은 민주당의 표정이 한동훈이에요. 그냥 그렇지. 그냥 한 명이 한 명. 그러니까 한 명만 죽이자 약간 이 느낌이잖아요. 그거를 왜 당해요? 그렇지. 1년 반만 버티면 돼. 무슨 말이냐? 멋있게 하고 표표히 외국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1년 반만 있으면 돼요. 들어오면 1년 반 남습니다. 다음 대선이. 항상 1년 반 전에 시작이 돼요. 이명박 대통령도 서울시장 임기가 딱 끝난 게 대선 1년 반 전이었어요. 2006년 6월. 그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플랜을 짰을 수 있다고 제가 이제 친구한테 그게 되니까 이제 어이씨 내가 어떻게 된 거지 이랬는데 그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얘기가 뭐냐. 황교안 대표 시절도 생각했을 거고 정치 그렇지. 경험 없이 당대표 또는 비대위원장을 맡은 사람이 자기 지역구를 챙기다가 둘 다 놓치는 경우도 생각했을 그렇죠. 거고 저렇게 하면 해석이 많잖아요. 그렇지. 나쁜 해석은 별로 없습니다. 뭐 유시민 뭐 이런 분들은 무책임하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뚱맞다고 표현한 거는 유승민 전 의원님. 전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왜 그 반응이 생뚱맞았어? 전 잘했다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과실을 먹지 않겠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말도 되게 멋있었어요. 과실을 먹지 않겠다. 성공의 과실을 먹지 않겠다. 옛날에는 저런 식으로 하면 비례대표 1번에 당대표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렇지. 96년에 이럴 때는. 그렇지. 이회창. 네. 근데 안 한다는 거. 세월이 그만큼 지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보면 억지로 전 당대표 몰아내고 인천 계양을 저 지었고 거기에 먹어가지고 어거지로 해서 또 당대표 되고 한 이재명 대표가 딱 생각나잖아. 그러니까 난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딱 정확하게 이재명의 대척점에 서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무슨 말을 했느냐. 긴 말 했지만 영어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now and here예요. here and now. 내가 여기 지금 왔다. 그치. 당을 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환상 속의 그대로. 핵심적인 거는 my fellow citizens예요. 동료 시민. 나의 동료 시민. 형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 동료 거기서 시민. 끝난 얘기예요. 뭐 뭔 얘기가 더 필요해. 그러니까 그날 하여튼 약간 민주당이 좀 발끈하고 좀 약간 당황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 당황했죠. 그러니까 일단 그날 자꾸 당일만 놓고 보면. 갈짓자 행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뭐 자기들끼리만 하는 건데 하는 말이 그러니까 한동안 아바타란 말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지금 뭐 개딸 전체주의. 그러니까 물론 또 어떤 사람 비판적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아니 어쨌건 국민의힘이 위기여서 비상대책위원장이 됐으면 이 위기를 어떻게 타파할까 얘기를 하고 당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안 하고 왜 야당만 공격하냐? 아니죠. 전선을 명확히 하는 게 장군의 목표입니다. 처음에 할 수 있는 그 가장 최우선에 할 수 있는 목표치가 우리가 어디가 전선인지를 설정하는 거예요. 어디랑 싸우고 있느냐? 네. 이 장군이 와서 사령관이 와서 야 우리의 지금 전선이 여기야. 해야 여기서 전선이 여기인데 저기 여기 있는데 엉뚱한 데 가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이것만 하는 자 것보다는 일단 우리는 전선을 명확히 해야 그래야 모여요. 일단은. 근데 지금 예를 들어 우리의 전선이 이준석이다. 우리의 전선이 뭐 제3지대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 내부를 향하지 않고 밖을 일단 향해야 거길 보는 겁니다. 근데 아주 명확한 적이 있잖아요. 본다. 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번에 또 그 불체포 특권 포기자만 공천한다. 그런 것도 되게 그러니까 난 되게 신선하고 재밌더라고. 거기 애드립이 있었잖아요. 민주당과 달리. 이런 민주당과 우리는 민주당과 달라야 합니다. 뭐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물론 앞으로 잘해야 이제 진짜 잘하는 건데 일단은 첫날 스타트가 굉장히 괜찮았고 그리고 저는 일단은 그 연설문의 수준 자체가 너무 높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 진짜 본인이 쓴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럼요. 당연히 본인이 쓰죠. 원래 뭐 누가 또 그랬던데 야당에서 메시지 팀을 뭐 어쩌고 뭐. 아니 뭐 알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메시지 팀이 별로다 뭐 일단 뭐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렇게 쓰나 보지. 자기가 쓴 글이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써준 글이니까 되지도 않는 아바타라는 아주 옛날 얘기 쓰고 그 아바타 영화 나온 게 2009년이에요. 뭐 이제 그런 말 쓰지 않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 무슨 사쿠라라는 얘기라고 제가 사쿠라 얘기했죠. 사쿠라 입고. 사쿠라 입고. 제대로 쓰지도 않아 말을. 그 사쿠라 입고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뭐 불출마 선언을 해버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실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약간 그 멘탈이 흔들리니까 아까 뭐 썼다 지우고 막 이런 거 하는 것 같아. 그 표정을 한번 보시라고. 그리고 요새 보면은 뭐 전부터 그랬지만 말 잘 안 하는데 봐요. 한 3분의 1은 자기 이제 재판 어떻게 되지 생각. 그렇지. 그다음에 한 3분의 1은 이낙연수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
나머지 3분의 1은 뭐야 나보고 물러나고 한동훈은 뭐지 그렇지. 난 뭐도 해야 되고 그러다가 막 뭐라도 써야 될 것 같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뭐 능력이 다 거기서 거깁니다. 이재명 대표 뭐 하루가 240시간인가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일단 첫 일성을 딱 던지고 민주당은 반발을 했지만 일단 보수 쪽에서는 굉장히 좀 환호하는 사람이 많았고 일단 나는 다른 거 다 떠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가장 큰 장점은 언론에서 무조건 관심을 갖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뭐만 해도. 그러니까 그게 언론이 한동훈 장관을 일부러 띄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언론은 그냥 조회수예요. 이 대중이 관심을 가지면 광고가 많이 붙을 수 있는 기사를 쓰는 그렇지. 건데 뉴스 메이커를 따라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정치인 한동훈을 떠나서라도 이슈될 게 되게 많고 이미지가 딱 그냥 못 보던 신인류 같은 사람이 나왔는데 공부도 잘했고 말도 잘했고 뭐 외모도 잘 꾸미고 뭐 빠지는 게 없고 뭐 물어봐도 말은 잘하고 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아까 내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 만약에 뭐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제 비대위원장 물망에 올랐던 분들 이렇게 생각해서 만약에 그분들이 뭐 물론 그분들도 괜찮았을 수도 있지만 딱 나왔을 때 그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그 정도 과연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그렇죠. 저 정도 선명한 메시지를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었고, 그렇죠. 길지. 그런 사람들이 딱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이제 딱 형님 말씀대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뭐 어찌 보면 또 일부 비판하는 시각에서는 결국 뭐 또 윤석열의 대통령이 2인자네 뭐 아바타네 또 맨날 그거 하잖아. 그런 이미지 씌우기가 어찌 보면 좋은 포지션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거를 거의 한 방에 뚫고 나갈 정도의 언변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 뭐 아바타라는 분들한테 뭐 물어볼게요. 두 분이 검찰 경력이 상당히 많이 겹치고 이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을 왼쪽에 놓고 오른쪽에 한동훈 장관을 놨을 때 도대체 뭐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둘은 완전히 성격이 다르잖아요. 사람으로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지. 전혀 다른 사람.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민주당은 야 서울법대 사시 출신의 검사에다가 그런 거 아니야? 국정농단 수사 같이 했고 뭐 똑같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나 땡 뭐 이러고 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거에 열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동훈 그렇지. 장관에 대해서. 맞아요. 딱 보면. 그리고 또 한동훈 장관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는 세대 교체 이미지가 확 있어요. 그렇죠. 이건 일단 처음 보는 사람이거든 정치권에서는. 저는 정치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아, 나이도 정치 교체. 한 20년 정도 차이 나는 데다가 언어가 달라요. 쓰는 언어가. 그렇지. 그러니까 사고의 그 방식이 각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니네 그거 이상한데? 이상하면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왜 이상한 걸 자꾸 우겨? 니네 바보네? 이상하네? 어. 뭐 이거잖아요. 근데 저쪽은 뭐냐면 이상해도 우기면 돼. 그렇지. 계속 우겨. 우리한테는 개딸이 있고 우리가 맞아. 우기면은 우리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권인숙처럼 검사도 탄핵하고 그렇지. 저기 전화 한번 송영길 아저씨처럼 대안의 진실을 생각하면서 감옥에서 지금 그다음에 굶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겁니다. 처절하죠? 그러니까 송영길 아저씨는 지금 잠깐 얘기 나서 그렇지만 그것도 저 검찰 출정 안 하다가 나오라 그랬는데 부인당한다 그랬더니 나와서 검사는 그랬대. 아직 얘기를 들을 자세가 안 됐다고. 검사한테? 어휴, 큰일 났네. 거기는 그 자세가 되려면 김건희 여사 조사하고 자기한테 지금. 대단한 사람이야. 야, 진짜. 큰일 났어요. 큰일 나죠. 어떡하냐. 정말 큰일 났어. 아니, 제가 웃긴 건 그 친형님이 변호인이거든요. 그렇지. 송영길 그 대표네 집안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집안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그렇지. 성공한 집인데 형이라 나왔는데 형이 멘붕 될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하면은. 연기라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할 것 같아. 도대체 어떡하지? 나 진짜 죽게 되나. 그분만 보면 요즘 이제 약간 짠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형님이 동생을 참교육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정성호 의원 있잖아요. 네. 그분만 위기감을 좀 느끼고 있더라고요. 훌륭하다니까 그 사람은. 지금 한나땡하고 정신 차리라고. 제가 볼 때 민주당 내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그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동훈의 이제 개혁 공천이나 이런 게 성공한다 하면 이재명 대표도 결심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 대놓고 하죠. 그리고 한동훈 나왔는데 우리 긴장해야 된다. 뭐 술 안 먹는다는 식으로 얘기는 했지만 그게 그 얘기잖아요. 그렇지. 일단 언어, 이미지 그리고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2030, 40 여성들한테 굉장히 소구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론조사 돌려보면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이게 위기여야 되는데. 한나땡 뭐 이러고 뭐 정청래나 뭐 이렇게 뭐 장경태 그 약간 장경태 그러고 있으니까
장경태 의원은 한동훈 장관보다 10살이나 어린데 말하는 거 보면 진짜 한 20살은 더 늙어 보여요. 그렇죠. 나도 그래서 근데 민주당은 그래서 젊은 국회의원들 중에 건질 사람 없다는 게 좀. 그리고 이걸 보세요. 국회의원들의 관심사가 뭐지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그냥 다 1면부터 16면까지 다 정치면만 볼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 그게 아니잖아요. 음악, 그렇지. 패션. 네. 맞아요. 그다음 뭐 그때 예술의 전당 갔을 때 현근택은 거길 왜 가냐고 그랬잖아. 문화예술 이런 사람들이 관심 갖는 말랑말랑한 소프트한 이슈에 대해서도 한동훈 장관이 관심을 갖는다고 대중이 믿을 수밖에 없고 분명히 거기에 조회가 있기 때문에 대중이 저 옷은 어디서 산 거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흡인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뭐 일부 비판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분들도 좀 있지만 그걸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흡입력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되게 놀랐어요. 이건 다른 관점인데 민주당의 여성 의원도 그렇고 남성 의원도 그렇고 옷 잘 입는 사람 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을 어떻게 입나? 김양규 의원 정도는 좀 그래도 굉장히 잘 입더라. 민주당. 제 동생의 사촌형이에요. 김한규 의원, 그러니까 잘 한번 보시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약간 우리 쪽과 비슷한 사람들이고 강선 의원, 강선 의원도 원래 보수색이 강한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보시라고. 그리고 캐주얼을 어떻게 입냐를 보세요. 기회 되시면 그 사람들이 주말에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한번 보시면은 이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느냐가 나왔고 옷 갖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머리 스타일, 헤어, 안경, 그렇지. 그다음에 소품, 넥타이 매는 방법 여기가 이렇게 벌어져 있다거나 이거 하나 이렇게 하고 수사반장 뭐 이거 하고 있는지 그럼 보시란 말이에요. 아유 참 진짜. 미안합니다. 근데 참 요 한동훈 장관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기까지만 좀 채울게요 할게요. 다시. 채우세요. 안 채워도 되는데 이제 비대위원 오늘 발표를 했잖아요. 비대위원 몇 면에서 오늘 일단은 좀 이슈가 된 거는 민경우 비대위원이 일단 원래 이제 운동권이었다가 조국 전 장관 그때 확 돌아서 가지고 그 전부터 돌았어요. 근데 그때 완전히 돌아섰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분의 발언이 조금 오늘 또 이제 노인 뭐 평화 발언 때문에 또 이제 한겨레에서 일단 기사가 났더라고. 그 어느 유튜브에서 아마 그러신 걸로 그러니까요. 봤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면 바로 말하시고 바로 이제 사과를 한다는 말을 해요. 그 있긴 하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그거는. 그 말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런 얘기를 편하게 해도 이게 기록이 남으니까 이게 박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참 떨려요, 사실은 얘기를 할 때. 맞아요.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이러면서 얘기하고 하는데 아마 좀 더 편해지면 그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저 입장에서야 송구하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분에 대해서는 뭐 여론이 좋지 않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심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이번에 예상치 못한 유튜브 발언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 부분은 100% 잘못한 거죠. 그건 잘했다고 하면 안 되고 100% 잘못했는데 이제 그 뒤에 했던 사과를 어떻게 대중들이 받아들이는지 그걸 보고 이제 그거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일단은 뭐 거의 대부분 다 비정치인 뭐 출신들로 채워서 이제 처음에는 1차적으로는 민주당과의 선명성, 그러니까 여기 그 좌표 찍는 이게 저쪽이 저기다 이거 해놓고 두 번째는 우리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집권 단계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 걸 중심으로 한번 진행을 하려는 것 같으니까 일단 한번 조금 이제 더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일단 한동훈 장관은 김혜지 의원 빼고 나머지 7명을 전원 정치권에 경험이 없는 정치권에 몸담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 임명했다는 면에서 본인과 동일한 아이덴티티를 갖는 비대위를 구성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1번이에요. 자, 두 번째는 저쪽을 잘하는 사람을 많이 영입했다는 그렇지. 거예요. 저쪽 민경우. 편에 있다가 왔으니까. 그렇지. 자, 민경우 학생운동 하다가 온 사람. 그러니까 학생운동의 맹점을 제일 잘 알겠죠. 그렇죠. 또 시민운동 쪽에서 김경률. 김경률. 그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재명 저격수 찔러 수 있는 구자룡. 뭐 이런 식으로 딱 전선을 확실하게 그은 상태에서 척후병에다가 완전 세게 할 수 있는 스나이퍼들을 딱 갖다 놨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또 이렇게 약간 그 병원 뭐 가정학과에서 뭐 또 그렇죠. 여러 가지 사회 이슈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자립 청년 도와주는 분도 그렇죠. 또 모시고 오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김건희 특검법이요.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제 통과됐잖아요. 통과됐는데 일단 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 명확하나 우리가 그걸 또 뭐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아쉬운 거는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그 영상 터트려서 그 백 받은 거 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잘했다는 건 아니고 저도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그 상황이 연출된 게 그것 때문에 특검 추진 여론이 훨씬 높아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게 김영란법이랑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란법 보면 공직자가 이제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처벌되잖아요. 배우자도 받으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저 함정에서 준 사람만 처벌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똑같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특검에서 그건 빼자고 한 거야.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잖아. 근데 대중들한테 그게 제일 와닿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계속 하는데 꼭 그 얘기 나오면 그 백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그 백을 얻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몰카라는 말을 한동훈 장관이 했다고. 몰카 공작이라고 그랬나 표현이 그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인데 그걸 몰카라는 식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그 얘기를 하면 또 뭐라 그러냐면 과거에도 CCTV라고 안 하고 몰카 있었다. 최순실 그때 왜 의상실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뭐 너무 옛날로 가고 김영삼 대통령 아들이 어느 비뇨기과랑 친해가지고 그 병원에서 막 통화하는 게 찍힌 게 있거든요. 그것도 몰카인데 왜 그러냐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KBS 방송하다 열폭을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몰카냐? 그냥 CCTV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쪽이 그 최순실 영상은 고영태가 핸드폰으로 몰래 찍은 거니까 몰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설정이 있었냐는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그게 설정을 했느냐? 그거는 하고 있는 걸 이제 기록을 했던 뭐 감시를 하기 위해 또 어쨌든 그냥 있는 그대로 찍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경규가 몰락카메라 하듯이 설정을 딱 해가지고 완전히 뭐 사고 금액 들여갖고 뭐를 사고 그래갖고 여기다 차고 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똑같은 몰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어쨌건 뭐 저는 이 김건희 여사 그 받은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그건 뭐 그 얘기라는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를 공격을 하니까 제가 그런 어떤 설정을 갖고 한 거를 가지고 특검 여부까지 얘기할 정도로 당신네들 할 일이 없냐. 자세히 보면은 그거는 특검에서 뺀다고 해요. 근데 나와서 말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제가 오늘 KBS에 열폭을 했다니까.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영상 터트린 시점도 이거 좀 특검하고 다 연계돼서 했을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쪽은 뭐 밤낮 생각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뭐 다른 거 말고 그냥 간단하게 이거 말씀드리면 저도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미진하면 수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부족했으면 해야지.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소환하지 않았고 서면만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무혐의건 뭐 기소건 여부 결정을 안 했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문제는 이게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2009년이면은 2010년에서 12년. 네, 그때부터 시작돼서 한 거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게 후보가 될 그런 타입도 아니고. 그래서 논리가 뭐냐면은 만약에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소유해서 문제가 됐던 시점이 임기 이후다. 아니죠? 100번 양보해서 결혼한 이후에 뭐 고위직 했을 때다. 아니잖아요. 결혼 전이잖아요. 결혼이 2012년이에요, 두 분이. 2010년부터 시작해서 그 위탁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주식 관련해서. 그러면은 이 결혼도 하기 전에 무슨 연애에서 뭐 결혼했다. 제가 볼 때는 2010년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시작된 얘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신분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걸 가지고 특검을 하자는 얘기가 가당키나 하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니 2013년 것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때 공모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결혼하자마자 공모를 해 주가 조작을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너 좀 과도하게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재임 시절에 저희가 야당이었을 때 김정숙 여사가 뭐가 있는데 보니까 결혼 전이야. 그거 특검하자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건희 여사 문제는 근데 이제 어쨌건 뭐 법적으로 제가 문제가 있다거나 이건 특검 대상이 안 된다거나 이런 걸 설명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여론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자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잘 설명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봐요. 방금도 우리 백변이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라고 했지만 아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냥 권력형 비리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그렇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막 최근 아니면 뭐 검찰총장이었던 때 뭐 이때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이걸 그렇지. 잘못했어. 2010년이라는 거는 두 분이 아예 모르는 남남이었을 때였기 때문에 권력형이 될 수가 없다. 그렇지. 이 모르는 얘기부터 사이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놓쳤고 그렇지. 그다음에 뭐 계좌가 이용됐다는데 아니 주가 조작범이 위탁 매매 받았으니까 그 위탁 자기가 수탁한 것에 대해서 이용을 한 거겠죠. 그래야 야 거기서 좀 띄워봐. 그렇지. 이 얘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통정해가지고 저 올릴게요. 예, 이번에 주가 올라갑니다. 이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사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만약에 이게 처벌될 범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형 집행유예나 벌금형 나올 거를 특검하는 거 봤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서 야 저 또 저 김건희 여사 쉴드 맞춰도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죠. 특검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걸 제가 제 그 말씀드린 얘기예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민주당이 야 우리 수사 많이 좀 받았으니까 안타깝지. 우리 수사 많이 많이 받고 김혜경 여사도 망신 많이 당해서 너희도 당해봐. 니들도 수사 받고 니들도 한번 망신 당해봐. 딱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이제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 입장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딱 이제 선을 긋긴 걷고 이제 가장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머리가 아플 거는 어쨌건 국민 여론이 특검 찬성하는 여론이 훨씬 높다 보니까 이걸 앞으로 어떻게 돌파하고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죠. 아 지금 뭐 데드폴님도 아까 뭐 계속 디올백은 팩트, 그러니까 팩트 맞다니까요. 팩트나 뭐 함정으로 왔으니 그게 어쨌건 저쪽도 비난받는다라지만 저도 그랬잖아요. 그 받은 건 안 돼요. 잘못했어.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 처벌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유감 표명 전도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는 필요성을 사람인데 얘기하는 사람이 많죠. 그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가지고 싸잡아서 가지고 특검해야 된다라는 거는 조금 좀 뭐라 하지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붙여가지고 지금 이쪽 말이 만든 것처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그러니까 얘기를 목적이 드린 그거잖아요. 거예요. 망신주기 니네도 수사 받아봐. 한풀이 우리도 받아 우리 10대 맞으니까 니들도 10대 맞아봐. 그렇지. 맞아봐. 뭐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하시는 것처럼 뭐 왜 질질 끌어서 특검까지 갔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받을 소지가 있으나 참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자 우리 댓글 좀 볼게요. 박승우님 너라서 고마워. 네, 저 네, 뭔지 잘 그 모르겠습니다. 너가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인 것 네, 같아. 맨스테이님 2040년 저거, 6월 처칠 저거. 하원 연설 말미에 프랑스에서 하늘에서 육지에서 해변에서 사막에서 거리에서 언덕에서 우리는 싸울 것이며 We'll never surrender라고 외치던 맞아요. 메아리가 세상에나 한장관이 호남에서를 시작으로 제주까지 언급하는데 소름이 돋더군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세련된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저거를 모르고 아주 그치. 큰 언론 하나에서 서울에서도 이긴다고 그랬대. 이렇게 글 뽑더라고. 이게 미사실을? 이게 무슨 소리야? 아,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공부해야 돼요. 그렇지. 큰일 났어. 기자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웅스님. 정치 채널 중 가장 저평가된 가치주의인 정치와수다. 저 말은 깜짝이야. 맞아요. 우리가 아직 10만 안 된다고 막. 근데 저희는 그냥 너무 세게도 안 하고 우리는 뭐 또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또 결도 다르고 막 우리는 막 하여튼 뭐 생각나는 생각대로 얘기를 하는 편이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좀 자유로운 그냥 보수와 관련된 자유로운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치인들 하는 행태 보면서 내가 정치에 뭐하러 관심 두나 하다가도 두 분 방송 보며 겨우 멘탈 잡아갑니다. 독감이 판치는데 두 분 건강하게 방송 잘해주세요. 제발 운동권 정치를 끝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뭐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서 근데 어떤 분들이 막 나한테 너 또 국민의힘에서 뭐 한 거 아니야 뭐 이러는데 저는 당 적도 없습니다. 전체 생각 일도 없고 저는 제가 그래서 맞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오히려 더 편하게 하는 거라는 거. 네, 박도훈님, 의아 희석이 형 너무 똑똑해. TV 손자병보의 조조 같아요. 작은 펜은 꼭 입혀하시길 기도합니다라고 그때 하셨습니다. 조조가 누구로 나왔지? 그 역할을 잘 모르겠네요. 하여간 와 아유. 7777을 주셨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일단 이제 뭐 한동훈 장관 이야기가 여기까지 하고